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POP 데몬헌터스 OST 8곡 빌보드 핫100 동시 차트인이란 제목의 대만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에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올라온 플래시petrol 순위를 보면 K-POP 데몬헌터스가 1위에 올랐고 5위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K영화 84제곱미터가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1위를 하던 K-POP 데몬헌터스를 2위로 밀어낸 영화가 바로 K영화 84제곱미터입니다. 히트맵을 비교하면 흥미롭습니다. 대만은 출시 후 지금까지 연속 1위를 하다가 84제곱미터가 1위에 오르며 2위로 내려갔지만 키즈 컨텐츠에서는 여전히 1위입니다. 드라마 순위 1위는 모태솔로지만 연애하고 싶어입니다. 이제 K-POP은 하나의 장르가 아닌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드라마, 뷰티, 패션은 물론이고 급기야 애니메이션까지 접수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K-POP 데몬헌터스가 있습니다. 지금껏 K-POP은 트롤 등 해외 애니메이션에서는 작은 양념 정도로 소비되어 왔습니다. 블랙핑크, BTS, NCT, 에스파 등 글로벌 팬덤을 등에 업은 K-POP이 배경음악 또는 짧은 카메오 출연 등으로 짧지만 강렬하게 또 화려하게 소비되는 방식이었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는 K-POP 그 자체를 이야기의 주제로 삼습니다. 무대의 걸그룹이 악령을 사냥하고 데뷔작 경쟁이 빌런과의 대결로 이어지는 설정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K-POP 문법입니다. 제작에 앞서 감독과 스태프들이 실제 한국을 방문해 무대 의상, 메이크업, 도시 풍경, 연습실까지 K-POP의 모든 현실 요소들을 직접 취재하고 구현했다는 점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K-POP이 이처럼 확장되고 있는 건 음악뿐만 아니라 세계관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무대의 컨셉트, 앨범 서사, 멤버 캐릭터, 팬과의 교감까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하나의 서사 컨텐츠가 되니 IP로의 확장성에서 매우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몰입하고 따라하며 2차 생산하는 구조가 됐고 이 구조는 팬덤을 넘는 생태계를 만듭니다. 음원과 안무뿐만 아니라 굿즈, 게임, 웹툰, 드라마, 애니메이션까지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은 K-POP 데몬헌터스 음원 흥행 소식을 전하는 대만 기사입니다. K-POP 아이돌 문화, 한국의 전통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함께 작품의 완성도로 호평을 듣고 있는 넷플릭스 미국 애니메이션 K-POP 데몬헌터스가 글로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OST도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를 휩쓸고 있습니다. 19일 빌보드 차트에 따르면 K-POP 데몬헌터스 OST에 실린 8곡이 19일자 핫100에 동시에 차트인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속 그룹들인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스가 부른 노래들입니다. 헌트릭스 골드는 무려 17계단을 치고 올라와 6위에 자리했습니다. 사자보이스 유아이돌은 지난주 31위에서 15계단 올라 16위에 걸렸습니다. 헌트릭스 하우 이스턴이 29위, 사자보이스 소다팝이 35위, 헌트릭스 루미 프리가 41위, 헌트릭스 와디즈 사운드 라이크가 43위, 헌트릭스 테이크다운이 51위를 기록하는 등 지난주 핫백에 들었던 K-POP 데몬헌터스 OST 7곡 모두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K-POP 간판 걸그룹 트와이스, 정현, 지효, 채영이 가창한 테이크다운 버전이 86위로 새로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다른 버전의 같은 곡인 테이크다운이 모두 순위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들 곡들이 실린 K-POP 데몬헌터스 OST는 앞서 예고됐던 것처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선 1위까지 치고 올라 이 차트에서 자체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골드는 빌보드 글로벌 두 차트인 글로벌 200과 글로벌 모두 정상에 올랐습니다. 2020년 9월 신선을 댄 두 차트에서 가상 아티스트가 1위를 차지한 건 헌트릭스가 처음입니다. OST 인기와 함께 이 곡들을 실제 가창한 뮤지션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헌트릭스의 노래 파트를 부른 뮤지션들이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다음은 K-POP 데몬헌터스에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입니다. 배경 스토리가 필요해, 속편이 꼭 필요해, 기대에 부응하는지 보려고 봤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소셜미디어에 온통 떠돌았거든요. 솔직히 정말 기대에 부응했어요. 7살 조카가 부르는 노래를 처음 듣고 저도 따라 부르게 됐어요. 곡들이 정말 중독성이 강해서 아이와 K-팝을 함께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되니 정말 놀랍네요. K-팝 데모넌터스는 유쾌한 분위기와 중독성 있는 에너지로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팬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즐거운 시간과 멋진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작품이죠. 애니메이션 스타일은 생동감 넘치고 역동적이어서 에너지 넘치는 사운드 트랙과 완벽해 어울렸어요. 심심해서 이 영화를 봤는데 아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친구 한 명은 사자 보이스가 나올 때까지만 봤는데 기대치가 높진 않았지만 정말 좋았어요. 스토리가 독특하고 창의적이었고 루미가 반욕이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캐릭터들은 카리스마 넘치고 루미와 진우의 부드러운 로맨스도 좋았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조이인데 이 영화의 가장 좋은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사운드 트랙이에요. 완벽해요. 이 영화는 좀 과소평가된 것 같아요. 진우의 희생처럼 감정적인 부분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좋아요. 악당 보이그룹이 여성 주인공들보다 훨씬 매력적이야. 여기에 나오는 마스코트 호랑이도 너무 귀여웠어. 아내 10살 딸 12살 아들과 함께 봤어요. 아들은 충분히 재밌었고 딸은 시각적으로 충분히 흥미진진했어요. 아내와 저는 음악이 가장 좋았어요. 정말 멋진 영화였어요. 훌륭한 스토리라인이 서사적인 뮤지컬에 녹아들었어요. 뮤지컬은 좀 심술궂게 느껴지지만 영화가 너무 여성의 힘을 강조하거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면 더 심해지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시각적 청각적 즐거움이 될 거예요. 모든 연령대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자폐증과 ADHD가 있는데 아이들이 즐겁게 볼 수 있다면 정말 즐거운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어 더빙도 꽤 괜찮네. 정말 괜찮더라. 스토리는 평범한 편이지만 오리지널 곡들이 다 너무 좋고 중독성이 있어. 애니메이션도 엄청 섬세하게 잘 만들었고 예뻤어. 앞으로의 운명과 발전이 기대되네. 애니메이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이러한 방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미안, 헌트릭스에서 난 악마팀으로 갈아탔어. 영화 속 걸그룹은 정말 힘드네. 이 영화에 대해 들었을 때 솔직히 너무 나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술 스타일이 좋고 나쁜 영화에 대해 좀 웃고 싶어서 봤을 뿐인데 지금까지 3번이나 봤는데 노래도 계속 듣고 있어요. 정신건강과 트라우마를 좋은 미술과 잘 조화시키면서 너무 슬프고 우울하지도 않고 동시에 취약하고 결점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로맨틱하게 좋아할 수 있는 강인한 여성들이 등장해서 독립심을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예요. 아직 안 보셨다면 꼭 보세요. 대만 더빙 남자 목소리 너무 좋잖아. 악마 보이그룹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 영화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2025년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소니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열렬한 팬이었지만 이 영화는 제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사운드 트랙이 중독성 있고 애니메이션도 최고일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트렌드를 완벽하게 표현해냈습니다. 벌써 3번이나 봤는데 몇 번이고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 유명 작곡가인 테디가 작곡해서 그런가봐. 트와이스 때문에 봤는데 여기 나오는 노래 다 너무 좋다. 보고 나니 중국 더빙 너무 좋다.
대부분 스토리가 좀 아쉬웠어. 방금 다 봤는데 개인적인 감상이야. 그치만 이 작품 정말 강추해. 음악은 기본적으로 멋진 랩 스타일로 진행되고 몇몇 캐릭터 설정은 좀 이상하고 웃긴 부분도 많아. 그래도 전체적인 소재는 신선해서 응원하고 싶어. 영화 완전 재밌어. 조이 너무 귀여워. 이제 한국 서울 가수들이 막위를 잡네. 좋네. 트와이스 3명 유닛곡도 너무 좋아. 보고 나니 나쁘지 않았어. 그런데 아마 상영 시간 때문일까 각 캐릭터들이 충분히 입체적이지 않고 과거에 대한 언급이 너무 적어서 공감도가 높지 않아. 타겟 시청자가 대체 뭐야? 온 가족이 다 좋아해도 되는 거야? 에스파 애니메이션 버전. 한국에서 실사판으로 나오면 더 재밌을 것 같아. 다른 나라에서 절대 할 수 없잖아. 댓글 반응 잘. K-POP 데모넌터스를 보러 가세요. K-POP 팬이 아니더라도 이 기묘한 여정을 함께하면 강렬함과 독특하고 기묘한 스토리텔링 스타일을 만끽하게 될 거예요. 대담한 스타일과 유머가 넘치는 생동감 넘치는 팝콘 영화로 폭넓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아름다운 예술적 스타일, 훌륭한 캐릭터 묘사, 그리고 제가 여름 내내 듣게 될 사운드 트랙을 갖췄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액션, 전투, 놀라운 안무, 중독성 있는 주제곡, 그리고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의 감동적인 스토리로 가득한 빠른 속도의 모험입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겉보기에 상충되는 여러 개념을 마법처럼 훌륭하고 조화로운 작품으로 결합한 놀라운 영화입니다. 뛰어난 연기, 탄탄한 유머 감각, 눈길을 사로잡는 영상미, 흥미진진한 스토리, 그리고 발을 굴리고 싶게 만드는 음악이 결합된 이 작품은 모든 연령대의 관객이 즐길 수 있으며 시간과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K-POP 걸즈는 그저 남자를 좋아하는 걸밴드와 잘생긴 남자 밴드의 썸을 타는 귀여운 스토리에 불과할 수도 있었지만 이 문화적이고 민감하고 섬세한 영화는 우정에 대한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상의 아이돌 그룹의 멋진 음악을 곁들였습니다. K-POP을 듣지 않는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대단하네요. 간결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잘 짜인 캐릭터들이 돋보입니다. 헌트릭스와 사샤 보이즈의 멋진 노래들도 정말 좋습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첫 번째 싸움 장면이 영화의 분위기를 제대로 잡아줬죠. 오래된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냈고 중간에 귀에 쏙 들어오는 음악도 곁들였습니다. K-POP을 가진 한국이 너무 부럽습니다. 대만인으로 K-드라마, K-POP이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엄청난 찬사를 받을 때 어떤 기분인지 한 번이라도 느껴보고 싶네요. 우리에게 그럴 날이 올까요? 이 영화는 재밌지만 보면서 배가 아프네요. 이 영화는 음악, 애니메이션, 스토리 모두 훌륭해요. 특히 소다팝이라는 노래가 정말 중독성 있어요. 진우를 꼭 죽여야만 했을까 싶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직접 보세요. 분명 재밌게 보실 거예요. K-드라마도 참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K-POP을 올려놓는 것은 반칙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흥미롭고 재밌고 감동적이고 황홀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어요. 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지 30년은 된 듯 하네요. K-POP의 인기 있는 대부분의 노래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이 영화는 그 K-POP 노래와 더불어 스토리도 훌륭했어요. 그러니 2배로 재밌는 것 같네요. 이건 역대 최고의 영화 그 이상이에요. 와우. 노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스토리도 좋고 조이 래퍼가 제일 좋아요. 대만은 언제 대만 팝이 소재가 되는 영화가 나올까요?
전반적으로 훌륭했습니다. 소니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좀 이상해 보이는 줄거리를 만들어냈죠. 훌륭한 음악, 훌륭한 애니메이션, 훌륭한 줄거리, 그리고 훌륭한 주제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소니가 일본인들 때문에 J-POP 데몬헌터스 만들지 궁금하네요. 이 영화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더 보고 싶고 모든 게 다 좋았어요. 대만에서 K-POP K-드라마 인기는 더 높아질 것 같네요. 이 영화 때문에 일본 콘텐츠는 보이지도 않아요. 제목과 콘셉트는 처음엔 좀 뜬금없었지만 보기로 결정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영화 역대 최고의 인트로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처음 10분쯤 지나니까 잠깐 인트로였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K-POP 뮤직비디오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훌륭한 스토리, 화려한 비주얼, 멋진 애니메이션 모델, 훌륭한 음악, 최고의 앨범까지 이 영화는 유튜브 전세계 톱 100 곡 차트에서 이 영화의 노래가 1위와 2위를 차지했을 때 발견했습니다. 깊이 있는 스토리 전개와 유머로 가득 차 있죠. 처음 20분만 봐도 두 편의 영화를 본 것만큼의 즐거움을 선사해서 웃음을 참기 위해 몇 분마다 잠시 휴식을 취해야 했어요. 관련 없는 한국 가요들을 모두 섞어서 어떻게든 만들어냈죠. 모든 게 새롭고 다른 영화들이었는데 이런 조합은 처음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심지어 다시 보고 나니 좋아하는 K-POP 밴드도 영혼을 앗아갈 악마와 싸운다라는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서 제 귀에 맴돌아요. 이 걸작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K-POP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내 생각에는 미국 팝 데이먼 헌터스였다면 망했을 것 같아요. 딸아이와 함께 넷플릭스에서 볼 영화를 찾다가 우연히 K-POP 헌터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다시 보고 싶게 만드는 모든 요소가 담긴 정말 훌륭한 영화였어요. 탄탄한 스토리에 재미있고 배경음악도 훌륭해요. 등장인물들의 연기도 훌륭해요. 줄거리는 항상 다음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하게 만들죠. 딸아이가 춤을 췄고 악마와 싸우려고 칼을 집어드는 장면에 환호를 했죠. 나중에 애니메이션 영화를 싫어하는 어머니와 오빠까지 이 영화를 보고 저희처럼 좋아하게 됐어요. 영화 제작의 완벽한 예시죠. 오늘 밤에 다시 볼 예정이라 바로 보러 가야겠어요. 악마 보이그룹 노래는 대체 누가 부른 거야? 외국 위키를 찾아보면 나오는데 거의 30, 40대 이상인 가수들이더라. 아마 음정을 조절한 것 같아. 대만 더빙도 있어서 너무 좋아. 한국의 한류 K-POP은 아시아 열풍이 아니라 전세계 열풍이라는 것을 미국과 일본이 증명하고 있다는 게 재밌네. 방금 찾아보니 악마 보이그룹에는 예전 한국 그룹 뉴키스 메인 보컬 케빈도 참여했고 몬스터엑스와 엑소 작곡가도 있더라. 그리고 여주인공이 극 중에서 부른 테이크 다운은 트와이스의 지호, 채영, 정연이 불렀어. 그 외에도 여주인공이 부른 노래에는 미국 하교실 역파 가수들도 몇몇 섞여 있었어. 와, 라인업 엄청나네. 왜 한국 문화만 전 세계가 열광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는 통하지 않을까? 대만, 중국, 일본 문화는 이제 어디에도 보이지도 않아. 만약 실사판으로 만든다면 블랙핑크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솔직히 한류 문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만은 이미 30년 전부터 이 한류 K-드라마 K-팝에 빠져 있었으니까 우리가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지. 악마 보이그룹 로고가 스트레이키즈랑 닮았네. 황현진이랑 닮은 장발 멤버도 있고. 누군가 K-팝이 이제 꺼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디 꺼지고 있나. 기름을 붓고 더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싸우기도 전에 난 보이그룹 지지할래. 대만은 30년 동안 한류를 불허하면서 하나도 배우지 못했어. 한국은 30년 동안 계속해서
한류를 발전시켜 이제 세계 정복을 하고 있다. 완전 기대된다. 그림체도 너무 예쁘고 잘 뽑았어.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버렸어. 악당 보이그룹이 여주인공들보다 훨씬 매력적이야. 여기에 나오는 마스코트 호랑이도 너무 귀여웠어. 중국어 더빙도 꽤 괜찮네. 꽤 볼만해서 정말 괜찮더라. 스토리는 평범한 편이지만 오리지널 곡들이 다 너무 좋고 중독성 있어. 애니메이션도 엄청 섬세하게 잘 만들었고 예뻤어. 앞으로의 운영과 발전이 기대되네. 미안, 난 악마팀으로 갈아탔어. 요즘 걸그룹은 정말 힘드네. 보이그룹 너무 아메리칸 케이팝 스타일. 대만 더빙 남자 목소리 너무 좋잖아. 악마 보이그룹 완전 내 스타일이야. 블랙핑크 유명 작곡가인 테디가 작곡해서 그런가봐. 트와이스 때문에 봤는데 여기 나오는 노래 다 너무 좋다. 보고 나니 중국어 더빙 너무 좋다. 뒷부분 스토리가 좀 아쉬웠어. 방금 다 봤는데 개인적인 감상이야. 그치만 이 작품 정말 강추해. 음악은 기본적으로 멋진 랩 스타일로 진행되고 몇몇 캐릭터 설정은 좀 이상하고 웃긴 부분도 많아. 영화 완전 재밌어. 조이 너무 귀여워. 한국 서울 가수들이 마무를 잡네. 좋네. 트와이스 3명의 유닛곡도 기대돼. 소재는 괜찮은데 주인공이 K-팝 같지 않고 너무 서양 느낌. 그건 뭐 서양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라 어쩔 수 없지. 사자보이즈는 바로 데뷔해도 되겠네. 한국판 스쿨걸즈. 실사판으로 나오면 더 재밌을 것 같아. 보이그룹 이름이 스트레이키즈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 게다가 캐릭터도 꽤 닮았고. 사자보이스 로고가 스트레이키즈랑 비슷하네. 만약 대만 신들이 서양 애니메이션에서 악마로 묘사되어 악행을 저지르고 다닌다면 사찰들이 어떻게 난리칠지 상상도 안 될 정도인데. 잘 보셨나요? 대만의 K-드라마, K-팝 사랑은 전세계 어떤 나라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영화는 당분간 이슈의 중심에서 내려오지 않을 듯 합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